반면 일본은 1700억 정도의 피해밖에 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한국보다 270배 유리하다는 발표였습니다. 당시 일부에선 의심을 사기도 했지만 일본 정부는 일본은 피해가 없을 것이라며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되자 한 달 만에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7월 일본의 피해액이 한국보다 23배나 높게 나온 것입니다. 한국이 270배 이상의 피해를 볼 것이라는 말은 거짓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이 같은 이유는 일본이 반도체 소재를 안 주면 한국의 반도체 공장이 멈추고 수출을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일본 소재 부품 없이도 대체 수급할 곳을 찾았고 국산화에도 성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일본 반도체 소재 기업들은 한국에 수출하지 못해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8월에도 이 같은 흐름은 지속되고 있는데 대일 수출은 6.2% 줄었지만 대일 수입은 8.2%나 줄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본 여행 보이콧도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여행이 80% 가까이 줄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0.1% 떨어지고 일자리는 9만 6천 개가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일본과 같은 저성장 국가에서는 최근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0.7%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0.1%는 엄청나게 큰 수치였습니다. 비례로 보면 최대 15% 정도까지 성장 속도가 감소하는 효과를 느낄 수 있다고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일본이 경제적으로 더 큰 타격을 입었음이 드러났고 안보적으로도 지소미아가 종료되면서 예상과 다른 조치들이 벌어졌으며 국제적으로도 불리하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내에서 한국과 관계 개선을 하고 갈등을 멈춰야 한다는 의견들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일본 내에서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경제 도발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아베의 독단적인 결정이었다며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일본 국민들을 희생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아베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일본의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앞으로 아베는 국민들에게 짐을 지우는 소비세를 8%에서 10%로 올리려 하고 우익 성향의 인사들로 개각하며 헌법을 개정해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아베가 트럼프와 맺은 밀약도 비판받고 있습니다. 일본의 금융사는 지난 5월부터 미국 국채를 집중 매입했고 아베는 중국 대신 미국의 옥수수와 밀, 대두 등을 사주기로 한 것입니다. 이런 아베의 일방적인 퍼주기는 일본 농민들을 희생시키는 일이었습니다. 한국에 수출 규제를 하면 한국이 270배의 피해를 볼 것이라고 했던 아베의 거짓말. 그 거짓말의 실체가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제 도발로 제일 먼저 직격탄을 맞은 일본 관광지역의 주민들의 분노는 끓다 못해 목까지 입니다. 첫 번째는 5G 이동통신의 퍼포먼스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5G 이동통신을 상용화한 후 엄청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두 번째로 주목하는 것은 삼성의 스마트폰 갤럭시 질주입니다. 한 일본 매체가 우리나라의 5G 이용 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일본은 도쿄올림픽이 열리기 전에 5G를 상용화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아마도 한국의 5G 현황을 관찰한 후 일본의 기준을 세우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이 5G 상용화를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했기를 바라고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일본의 언론은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5G 속도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기 때문입니다. 조사를 한 일본의 언론은 니케이 신문의 경제 전문지인 니케이 크로스트렌드입니다. 해당 언론은 한국의 5G 통신 속도와 가입자 증가, 요금제 등을 자세하게 다루었습니다. 조사 결과는 모두 부편집장이 직접 한국을 찾아와서 측정한 것입니다. 부편집장은 서울 시내에서 이동통신 3사의 5G 속도를 측정했습니다. 가장 속도가 빨랐던 곳은 LGU 플러스 본사입니다. 무려 1GBps가 넘는 속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부편집장은 이것이 실화냐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실제 생활에서는 속도가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400에서 500Mbps 정도가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속도는 LTE와 비교하면 10배 이상 빠른 것입니다. 현재 한국은 이동통신사의 치열한 경쟁으로 5G 기지국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신 품질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4월 세계 최초로 서비스를 시작한 후 2개월 만에 가입자는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5G에 가장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이동통신사는 단연 LGU+입니다. 아이돌 가상현실 VR 콘텐츠와 야구 등 스포츠 중계를 다각도에서 볼 수 있는 서비스 등을 5G 사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사가 적극적으로 5G를 키우는 이유는 앞으로 5G 시대가 더욱 본격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5G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일본도 내년 3월을 기점으로 5G를 상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이 열리기 전에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일본 전역에서 열리는 2019 럭비 월드컵에서 5G 시범 서비스도 개시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수준은 아직 한국에 못 미칩니다. 기술력과 퍼포먼스 차이가 크죠.
따라서 도쿄올림픽의 5G가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한국의 5G를 취재한 언론은 한국의 5G 상황이 일본의 5G 서비스를 전망하는 좋은 지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을 놀라게 하고 있는 또 하나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10입니다. 갤럭시 노트 10은 역대 가장 빠른 속도로 100만 대가 완판되었습니다. 일본의 스마트폰의 지지부진한 상황과 무척 대조적입니다. 삼성은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과 한국의 IT 격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일 경제 소식 닥터시다 TV. 실제로는 불편한 사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일본은 경제 도발 이후 대화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제안에 응하지 않고 한일 갈등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는 사이 한국과 러시아는 손을 잡았습니다. 일본의 잘못된 행태에 두 나라는 힘을 합친 것입니다. 홍 부총리는 극동의 접경 시대를 남북, 러시아, 중국이 공동으로 개발해 유라시아의 가치 사슬을 다시 연결하고 동북아 번영을 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세계 시장과 마찬가지로 러시아 시장에서도 비슷한 품목으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가 손을 잡고 더 나아가 남북, 러시아, 중국이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투자 개발을 한다면 한국의 소재 부품의 국산화뿐만 아니라 극동지역의 투자 개발에서도 일본보다 우위에 설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최근에 러시아 시장에서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대 기아 자동차가 올 상반기 러시아에서 사상 최대 판매 실적을 기록한 것입니다. 러시아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 차가 거의 싹쓸이하는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 자동차 기업들이 일본을 제치고 선두권에 올라서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현대 기아차 시장 점유율은 24.2%로 지난해 상반기 23.4%보다 0.8%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러시아 최대 자동차 회사 아브토바즈를 인수한 르노 닛산 그룹에 이어 2위 성적입니다. 현대기아 자동차가 러시아에서 우뚝 선 데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현대기아 자동차는 러시아 자동차 시장이 쪼그라졌을 때도 다른 완성차 업체와 달리 철수하지 않고 꾸준히 투자했습니다. 유럽과 미국이 2014년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시작하면서 러시아 경제는 곤두박질쳤고 자동차 판매량도 급감했습니다. 이때 러시아를 떠나거나 러시아 내 영업을 포기한 기업들이 푸조 시트로엥, 미쓰비시,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 폭스바겐, GM, 애플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기아차는 떠나지 않고 생산량을 줄이는 대신 신차를 공격적으로 투입했습니다. 정문구 회장은 이때 기회는 다시 올 것이라며 당장 어렵더라도 러시아 시장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러시아 경제가 회복되면서 현대 기아차는 기다렸던 만큼 혜택을 보며 급성장하고 있고 앞으로 러시아 자동차 시장이 제 자리를 완벽히 잡으면 현대 기아차는 연간 50만 대 판매도 넘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러시아에서 무려 8년 동안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1위에 선정되었습니다. 삼성이 러시아에서 신뢰를 얻은 데에도 그 이유가 있습니다. 90년대 말 러시아 경제가 극심한 위기에 빠졌을 때 삼성이 보여준 의리 때문입니다. 당시 러시아 최대 컴퓨터 회사가 어려워지자 삼성전자는 건물을 담보로 외상대금 상환 시기를 미뤄주었고 건물도 임대료 없이 무상으로 빌려주었습니다. 나중에 러시아 회사가 대금을 상환하자 부동산 값이 몇 배로 올랐지만 삼성은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삼성은 러시아의 전자유통 업체 사이에서 신뢰를 얻었고 이를 발판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